사각형 모양의 피역으로 된 조선시대 관료용 허리띠를 입었다. 각대가 헐렁하다. 밤, 나는 의상작업용 스튜디오에 있다. 노란 광택이 도는 갈색 객기 두 겹 원단으로 된 커튼을 뜯어내고 한복 치마를 만들려 한다. 양쪽 허리끈을 좌우로 길게가 아니라 위쪽 방향으로 달았다. 유명한 아티스트가 내가 만든 치마를 보며 말한다. 자신은 모델 여러 명을 대동해서 야외에서 컨셉 촬영을 할 것인데 여러 치마들 중에 하나로 내 치마를 써도 되겠냐고 묻는다. 나는 촬영 컨셉과 중요한 요소들을 서면으로 적어달라고 한다. 아티스트는 종이에 적는다. 아티스트의 기존 파트너 디자이너가 뒤쪽 소파에 앉아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 광경을 본다. 기존 디자이너가 나에게 와서 끈은 그렇게 다는 것이 아니라며 겉으로는 친절하게 지적을 한다. 치마를 만들고 남아서 내다 놓은 많은 양의 원단 뭉치를 건물 밖 어두운 텅 빈 아스팔트 길에서 다른 여자가 품에 안고 만지작한다. 적당한 크기인 내 방에 남동생이 와서 파란색 미니카 중국산 장난감을 달라고 한다. 덩치 큰 애가 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걸리적거려서 내 방으로 가라고 했다. 남동생은 파란색 장난감 미니카를 들고 자기 방으로 갔다. 나는 동생 방으로 간다. 한쪽 다리가 없거나 위태로워서 헌색들을 받쳐놓은 책상들이 방 안에 꽉 들어차 있다. 책상 위에 전체 1m 높이의 헌 플라스틱 조립식 서랍장이 꺼내는 부분이 천장을 향해 눕혀져 있어서 좁은 방이 더 좁아 보인다. 나는 동생에게 말한다. 정리 좀 하자. 가장 효과적인 책상이 서랍장부터 손볼 생각이다. 책상 위에 있던 것과 같은 서랍장이 바닥에도 놓여 있다. 서랍장을 한 줄로 쌓을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동생은 키가 커서 넣고 빼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위 공간이 너무 좁아져서 서랍장 위에 물건을 두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헌 책상 하나를 덜어내고 서랍장 두 개를 옆으로 나란히 붙여 위에 원단을 깔고 장식품이나 물건들을 올려둬야겠다고 생각한다. 남동생이 말한다. 운전대도 줘야지. 리모트 컨트롤 기능이 있는 운전대에서 배터리를 분리해 운전대와 같이 둔 기억은 나는데 운전대를 어디 뒀는지는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며 나는 운전대까지 주는 것이 맞는지도 고민해 본다. 아버지 휴대폰에 부서졌던 단자가 연결되었다. 뒤에 더 붙여서 연결을 못하는 호환성이 좋지 않은 단자이다. 내가 갖고 있는 휴대폰 단자를 연결하려면 기존 것을 빼고 넣어야 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나도 데이터 좀 줄래? 나는 네, 하고 답한다. 그러려면 아버지도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속으로 생각한다. 시내 관공서 건물 안 1층 중앙에 넓게 카페처럼 쉬는 곳이 마련되어 있어서 나와 엄마와 남동생은 그곳에 왔다. 중앙 테이블에 하나만 있는 긴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어떤 여자가 해산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옥상과 연결된 계단을 올라간다. 계단 위쪽으로 푸른 하늘이 보인다. 옥상에는 젊은 약삭 빠른 도시 남녀가 여럿이 있고 그들은 라운지에 있는 것처럼 해산물과 음료를 마음껏 즐긴다. 남동생은 그곳으로 간다. 엄마와 나는 좀 더 오래 기다리니까 누가 해산물이 신선하긴 한데 몇 종류 없이 양도 조금만 든 직사각 플라스틱 투명 그릇을 우리 앞에 놓고 간다. 엄마가 먼저 들어가고 내 앞에 왔는데 종류가 별로 없고 그나마 해삼은 좀 먹을만해 보여서 젓가락질을 한다. 나는 엄마에게 묻는다. 동생은? 엄마가 말한다. 위로 가서 안 내려와. 아래를 보면 해삼이 여러 마리 쌓여있긴 한데 다지류벌레 같다. 먼 곳으로 큰 테이블의 오른쪽 모서리 부근으로 눈을 돌리니까 3개의 가로로 긴 직사각형 투명 플라스틱 그릇 안에 얼음이 없어서 신선도가 떨어지는 해산물들을 누가 가져다 놓아둔 것이 있다. 손질된 새우가 여러 겹 붙어있는 것, 살아있는 낙지, 그 밖에 손이 잘 안 가는 해산물들이 듬성듬성 들어있다. 죽은 고래심장이 말한다.
일제시대 레지스탕스 또는 독립운동가 사진 느낌의 이미지가 보인다. 앞에 3명은 앉아있고 뒤에 3명은 서 있다. 뒷줄 가운데 젊은 남자는 윤과 닮았다. 이렇게 총 6명이 AI 그림체로 그려져 있다.